캐롤라인 레빗이 네.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잘하는 게 뭐냐면 프레임 전환을 잘해. 당신 정부가 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한 백악관 입장 알려주세요 하면은 캐롤라인 레빗 딱 거의 틈도 없이 당신의 가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드릴게요. 이러면 프레임이 어디로 가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야. 내가 내 프레임을 얘기할게. 그러면 글로벌 CEO, 미국 CEO들 중에서, 네. 왜냐면 저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 많다 보니까, 예.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끌어당기기 말을 잘한다.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뭐 돌아가셨지만 스티브 잡스였던 것 같고요. 그쵸, 거의 그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해서 외우지 않고 하는 느낌을 처음 보여준 CEO 같아요. 젠슨은 아까 제가 예를 들었고 일론 머스크는 잘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과한 것 같아. 말을 좀 세게.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 주가가 떨어진 적도 많아요. 아, 그런가? 과하게 말해서. 제가 뭐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분에 네. 큰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저는 그 백악관 대변인이잖아요. CEO는 아니지만 캐롤라인 레빗이 정말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기세가 일단 있고 네.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네. 물론 그 미국 분들이 맞아요. 그런 네.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이나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말을 텍스트로 보잖아요. 장식적인 말이 없어. 그거는 뉴스 앵커들도 그렇게 많이 훈련을 받는데 굉장히 수식어가 없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잘하는 게 뭐냐면 프레임 전환을 잘해.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무슨 얘기냐면 당신 정부가 한 정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대한 백악관 입장 알려주세요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 대변인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라든지 되게 빨리 결론으로 가려는 촉박함이 있거든요. 근데 캐롤라인 레빗 딱 거의 틈도 없이 당신의 가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드릴게요. 이러면 프레임이 어디로 가요? 정책이 실패했다는 프레임에서 이 사람이 프레임을 바꿨잖아. 네 말은 사실이 아니야. 내가 내 프레임을 얘기할게. 그러니까 캐롤라인 레빗의 그 기자 질의를 보면 감탄을 하는 게 상대방이 프레임을 제공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거 반박하다가 그 프레임에 끼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실례지만 이런 예를 들어도 될까요? 제가 이제 나오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인구신이라는 아주 귀여운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는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저를 겸손하게 해주는 한마디다. 좀 속상할 때도 있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잘한다는 소리보다는 이제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격려와 질책이다 생각해서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프레임이 좀 다른 게 단기적으로 하루 단위로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길게 다시 제 거 영상 보시면 제가 말한 대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에도 화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예측이 뭐 틀릴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럼요. 틀리는 거 기분 좋으실 리는 없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알기로는 전인구님이 코스피 상승도 제일 먼저 맞춘 사람이에요. 맞힌 데이터도 상당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캐롤라인 레빗이라면 방금은 전인구님께서 인구신에 대한 그 해명에 많은 공을 들였어요. 일단 인정을 했죠. 인구신이라는 해도 나 속상하지 않아요. 그러네. 그게 뭔지 알아요? 상대 프레임이 들어간 거야. 그럼 캐롤라인 레빗이라면 그 가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내가 맞춘 걸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일단 사람들은 앞에 그 프레임을 까먹어. 맞춘 걸 먼저 얘기하고 틀린 걸 뒤에 얘기한다. 예. 아까 제가 장악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프레임을 내가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인구님 채널을 보건 조수빈 채널을 보건 믿고 좋아하고 응원하는 건 좋은데 100%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분들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정도는 평소에 컨텐츠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 채널에 보면 그런 문구 많이 뜨잖아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입니다. 의견이 다네요. 네. 내가 만약에 이런 의견을 냈어. 매수에 대해 이런 의견을 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행동을 했어. 내 투자에서도. 그건 사기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닌데 책에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이거나 상대방의 그 토론에서 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화법이 있다는 거. 캐롤라인 레빗이 굉장히 좋은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오래 하다 보면 제가 늘 좋은 뉴스만 나온 건 아니고 저도 억울할 때도 있고 진짜 안 좋은 기사나 안 좋은 댓글 반응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언급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예를 든 게 폭스TV 뉴스 중에 맥인 켈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했는데 트럼프가 똑같이 보수 진영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을 막 했거든요. 생방송 중에. 그러면
보통은 싸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똑같이 싸우면 그 피해자의 언어가 되는 거고 그 사람 이미지가 그게 되거든요. 거기에 매달리는 느낌을 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를 A라고 얘기했어. 상대방 기분 나쁘게. 내가 저는 A가 아니라니까요. A라고 한 것에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 방송 못 하겠습니다라든지 A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 소송하겠다. 그러면 의도와 다르게 나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이 A만 남아. 그러니까 때로는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맥긴 켈리가 그 뒤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앵커예요. 오히려 내가 곤란한 일에, 억울한 일에 했을 때 때로는 받아쳐야 될 때도 있지만 이런 침묵이라는 거를 좀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짜놓은 판에 휘말리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휘말리지 않는가? 너무 시끄러울 때는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참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 왜 해명을 안 해? 너 찔리니까 해명 안 해라고도 하지만 해명해야 될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근데 그게 길게 봤을 때는 대중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내가 내 입에 다시 올리는 순간 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저는 주식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염승환 이사님이 맞아요. 많이 죄송합니다. 네,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추천하셨는데 제가 삼성전자 10년 물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도 그런데 한 번 맞추면 맞힌 거야. 맞아요. 대중은 굉장히 변덕스럽기 때문에 염승사자였나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 염승환 이사님 말씀 듣고 오래 버티신 분들은 큰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인디언처럼 해야 된다. 약간 제가 기우제 스타일로 하거든요. 아. 비가 올 때까지 그냥 지금 사야 된다. 네. 궁금한 건 그럼 코스피 상단을 얼마로 보세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다 온 것 같아요, 이미. 그 다음부터는 펀더멘털 상으로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기세만 남은 거죠. 근데 기세라는 게 관성이 있으니까. 저는 환율 때문에 수치로는 오를 수도 있는데 질적으로 좋을까 싶어요. 질적으로 이게 오르는 것만 오르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너무 널뛰기여가지고 네.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난 뷰티가 좋더라. 네? 뷰티 쪽, 뷰티 쪽. 네, 뷰티 쪽 보고 있어요. APR? 예, 거기와 친구들, 사촌 친구들. 뷰티 쪽으로 전망을 좋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뷰티를? 네. 아니, 넷플릭스 위에서, 넷플릭스는 고속도로고, 네. 그 위에 이제 뷰티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돈을 버는 것 같다. 근데 유럽에서 갑자기 잘 팔리더라고요. 우리나라 게. 그래요?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화법에서 네.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궁금해요. 트럼프. 음. 이 사람 화법이 너무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의 화법은. 말을 너무 바꿔. 맞아요. 이번에도 금요일 날 이란을 막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월요일 날 장 시작할 때 되니까 다시 화해하겠다. 이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막 오락가락하게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을 배워내는 이유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말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배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트럼프의 말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예. 그죠? 예. 정치인들 몇 명 떠오르잖아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거. 제가 트럼프의 그 스피치의 강점은 방송에서 편집하기 참 좋다. 자극적이기도 하고 말이 간결하죠. 헤드라인을 뽑기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죠. 제가 만약에 그런 적 없는데 대변인들을 상대로 제가 만약 강의를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타 정치인이 되고 싶다면 기사를 썼을 때 헤드라인이 될 만한 그런 문장을 처음에 배치하라. 그럼 당신 유명해진다. 트럼프가 전형적인 네. 굉장히 말이 보면은 제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만 그 사람이 거래 기술에 보면은 상대방을 낭떠러질 것 같이 밀어붙인 다음에 협상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그게 뭐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내 전략적으로 내가 언론에서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아니면은 뭐 대변인처럼 말로 이제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 말 중에 오늘의 헤드라인은 무엇인가? 그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트럼프의 말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전략적으로는 참고할 만한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작은 것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사실 뭐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 큰 흐름은 바꾼 적은 없어요. 트럼프의 말을 들을 때도 인구님의 말을 들은 건 똑같은 거예요. 내일 당장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발언이 큰 흐름에서 헷가닥해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 거지. 미국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는 그렇죠.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 틀린 애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단선적인 분석이고 그 미국이라는 큰 그림을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거죠. 지도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말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다 그렇죠. 뭐 모든 나라가. 그럼 일본의 그 사람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고이즈미는 잘 모르고요. 네. 다카이치에 대해서는 조금 분석을 그렇죠? 했어요. 네. 칼럼도 썼는데 다카이치는 이제 일본 사람들을 보통 국화와 칼이라고 하잖아요. 부드러움 속에 칼을 품고 있다. 그 전형적인 화법인 것 같거든요. 다카이치가 그 원래는 이제 굉장히 우파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치 프로 나올 때는 굉장히 세고 강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수상이 되고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볼 때도 보셨지만 굉장히 부드럽죠. 찰싹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양쪽을 다 화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깰깨빠빠로 하고 있다. 물론 너무 스킨십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국내에서조차도 지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다카이치 화법이 가볍네? 아니면 세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카이치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화든 칼이든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TSMC2나 3 공장들이 지금 구마모토로 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 모르시는 사이 저희가 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본 반도체주가 엄청 올랐습니다. 다카이치가 거의 물량 공세로 지금 반도체를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카이치라는 뭐 정치인의 화법을 볼 때도 당장 뭐 신발을 벗었네 뭐 웃으면서 어떻게 했네 아니면 세게 얘기했네 저런 구구적인 발언을 했네가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떤 큰 틀에서 다양한 무기를 쓰고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 나는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되고 말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살다가 보면 말을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주저하고 자신감 없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사람에게 각자 갖고 있는 신념이 있거든요. 그 신념에 따라서 내가 말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신념도 없이 말만 바꾸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거리를 둬야죠. 오늘 이거 지금 대화를 했잖아요. 네. 하고 느낀 거냐면 이게 CEO들과 정치인들 아까 미국 뭐 일본 얘기했지만 다 하나하나 어떤 그 큰 흐름을 계산하고 네. 그 안에서 나의 언어의 전략을 다 쓰고 그렇죠. 그거를 딱 이렇게 보여지는 곳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활용을 하는 거였구나. 그렇죠. 정치인의 최고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근데 그걸 좋다 나쁘다로 네. 판단한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그걸 잘 걸러듣기 위해서 네.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네. 네.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저희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걸러들을 수 있죠. CEO들이 전망을 한다든지 왜 주식이 떨어졌습니까 할 때는 뭐 이유를 얘기할 때 네. 그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걸러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들리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된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라젠 사태도 있었지만 그쵸. 말도 안 되는 네. 그 주식을 뻥튀기 해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 CEO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대중들에게 호감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불필요한 TV 광고 같은 거 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는 그 매력 하나로 오히려 네. 광고비를 절감하면서 기업을 키워나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그런 사례 중 하나 있었고 양날의 검인 게 그 CEO가 말로 인기를 얻어서 그가 확 올라갔는데 살다가 보면 사고 안 칠 수 없거든요. 그게 그 사람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럴 때는 또 그 기업의 같은 경우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 있죠. 그냥 그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을 때. 그리고 또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도 책에다 써주시고. 근데 그때 보면 그 트럼프 영상 짤 보면은 기자가 딱 걸으려고 외통수 질문을 딱 걸었는데 트럼프가 진짜 딱 말씀해주신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쏙 다시 내치기로 그냥 다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냥 감각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네, 그게 이제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대화했는데 네. 끌리는 사람의 비밀, 마음을 움직이는 품위 있는 말과 태도. 근데 이게 주식 투자와도 연관이 없지 않더라. 이제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 시대고 말 잘하는 사람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한 번씩 다 공부를 해볼 필요가 네. 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잘 살아남고 싶다면은 꼭
읽어야 된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또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 되면은 네. 또 콘텐츠가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그러니까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지금 너무 말이 많아서 네. 저한테 안 끌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게스트가 말이 많아야죠. 게스트 말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더 궁금해지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